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서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23개 병원에서 700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럼에도 오늘 정부는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총리가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했다면서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까지 전공의 숫자가 많은 100대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이미 71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출근 상태를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내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주는 의료 대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의료계에 대한 여론도 따갑습니다.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서울시 의사회 걸귀대회에서 한 1년차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는데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하였습니다.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도 모르겠지만 증원이나 필수 패키지 시행 후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바로 나왔습니다. 의료계를 카르텔에 빗대며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푸틴의 정적 나발니의 옥중 사망에 대해 각국 지도자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비난하는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안보 관련 국제회의인 뮌헨 안보회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비난에 포문을 엽니다. Putin kills whoever he wants, and he is the thug who maintains power through corruption and violence. 반체제 인사 나발리의 옥중 사망에 대한 책임이 푸틴에 있다는 겁니다. 나발리 사망을 추도하고 푸틴을 성토하며 묵념까지 올렸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선을 그으려 했지만 나발리의 사망이 러시아의 내정이란 이유로 논평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카야 칼리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미국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동맹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Running out of ammunition, we walk away. I find it absurd. I find it unethical. I find it just contrary to everything we are as a country. So I'm going to fight till we get them the ammunition they need and the capacity they need to defend themselves.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토 동맹 위협 발언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역사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책임의 결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뉴스비 시간입니다. 얼마 전 저희 JTBC는 천주교에서 파면된 신부에게 10여 년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지난해 목숨을 잃은 한 여성 기업인의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방송 직후 비슷하게 목숨을 잃은 또 다른 신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30대 여성이 고 김혜선 씨의 유골이 묻힌 묘소를 찾았습니다. 김혜선 씨와 함께 일했던 여성인데 뒤늦게 소식을 듣고 조문을 온 겁니다.
저희한테는 바이어셨고요. 살면서 이제 진짜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부사장님 가방이나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막 따라살 만큼 되게 동경했던 분이거든요. 국내에선 한세 실업의 최초 여성 임원, 미국에선 의류업체 제이크루의 수석 부사장이었던 김혜선 씨는 업계에선 동경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뉴욕에 가면 보통 조금 일종의 홀대 같은 걸 봤는데 미국인들이 디자이너들이 다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을 때 부사장님이 오셔서 멀리서 왔는데 손님들을 그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다. 영어가 많이 유창하시고 한국인 중에서 가장 진짜 멋진 리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 멋진 사람은 뵌 적이 없어요, 아직. 그랬던 김혜선 씨가 일거수일투족을 허락받기 위해 김 전 신부 측과 주고받았던 메일은 그래서 더 믿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제 화면을 포즈해가면서 그 이메일을 좀 자세히 읽었는데 그 부사장님 특유의 그 깔끔한 형식의 이메일링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묻어나온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걸 보고 한국에 오셨을 때 미팅 때 사랑니를 제거하러 오셨다고 그것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고 하신 행동이라는 게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김혜선 씨가 죽기 7년 전 김 전 신부 측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가족회사에 1억 4천만 원을 투자한 정황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혜선 씨가 김 전 신부 측과 주고받은 메일에는 성모님이 해당 회사 주식 3만 주를 사는 것을 허락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머니가 2015년에 퇴사하시고 2016년에 그 스톡옵션을 받게 되셨어요. 그런 주식을 넘긴다는 명분하에 1억 4천을 가져가고 2017년부터 이제 배당을 떼잖아요. 배당 같은 게 뭐 들어온 계좌 기록이 전혀 없어요. 김혜선 씨에게 김 전 신부 측 인사를 계좌 대리인으로 지정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주식 액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JTBC 보도 이후 추가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 전 신부와 그의 어머니가 주축이었던 기도 공동체 신자 가운데 김혜선 씨처럼 암에 걸렸지만 치료를 거부해 숨진 여성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이 여성은 지난 1991년부터 기도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쯤 대장암이 발병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장이 안 좋으셨어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병원을 가서 치료를 좀 받았으면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내부에서는 이거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김 전 신부의 양 어머니인 김아니스를 비롯한 이들은 치료가 아닌 기도를 권했습니다. 어떤 조수선나라는 아주머니가 대장이 안 좋으셔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꼬마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잘 좀 낫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아줌마 여기 누워봐라. 자매들 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어린아이들이 할 법한 그런 제스처 있잖아요. 그거를 막 시키기도 하고. 특히 사망 3개월 전에는 딸과 함께 로마를 가야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배변도 스스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로마에 가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여성 역시 죽기 전에야 떨어져 지내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단절하고 살다가 이제 아프니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셔간 거죠, 나중에. 이 여성은 이후 암이 다른 곳으로 퍼져 암 진단 3년도 안 돼 지난 2010년 7월 목숨을 거뒀습니다. 기도 공동체 내에 속한 아이들에게 학교를 못 가게 한 것도 처음이 아니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언니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전교 1등 성심여고를 다녔는데 언니가 성모 마리아상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왜냐면 학교 친구들이 보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 언니를 학교를 못 다니게 했어요. 자퇴했어요. 김 전 신부 측은 이에 대해 본인 스스로 학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숨진 신자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사망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고 김혜선 씨가 재단 임원의 가족회사에 투자한 건 맞지만 정상적인 기업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전 신부 측이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